인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구나 싶으면서 항상 위로를 받고 있는 애청자예요. 그런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연애 결혼 후 평범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엄청 다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다고 생각한 남편과 저에게 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시부모님까지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남들은 시부모님과 어떻게 같이 사냐고 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제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하니 못 모실 게 없더라고요. 가정적인 시아버지와 애교 많은 시어머니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복할 줄 알았던 이 평화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깨지고 말았어요. 워낙에 사이가 좋았던 시부모님이시기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 걱정만 되더라고요. 아버님, 어쩜 좋아요? 어머님, 그래도 밥 몇 숟갈이라도 떠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기운 차리셔야죠. 그래, 엄마. 밥 한 술 떠요. 네? 아빠 장례 치르고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사람 그러다 쓰러지지. 얼른.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식사라도 좀 챙기시고 기운을 내셔야죠.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시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시다시피 하였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이후로 말문을 닫았습니다. 애초에 의욕도 웃음도 잃어버리신 거죠. 워낙에 건강했던 아버님이셨기에 어머님의 충격은 그 어떤 누구보다 크셨던 거예요. 그런 어머님이 걱정되어 남편과 전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으나 병원에선 청정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선택적 함구증이에요. 본인이 아예 입을 닫아버리신 거죠. 우선 말하는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단계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입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말을 하게 하면 오히려 말이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는데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비약물 치료로 해보죠. 그럼 언젠간 말을 하실까요? 혹시 시간은 얼마나 걸리실까요?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싶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 만에 입을 여실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본인 의지에 따라 다른 거죠. 일단 환자가 최대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말을 해보라고 하진 마세요. 어머님은 충격으로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그 이후부터 입을 여시지 않았어요.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마음이 미어졌고 그런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인 저보다 아들인 남편은 어머님을 답답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어머님께 짜증을 내는 일이 허다했죠. 답답해 진짜. 언제까지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야?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말 좀 시켜봤어? 의사가 그랬잖아.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천천히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지금은 최대한 어머님 마음만 헤아려 드리고 싶어.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사이가 좋으셨어. 그러니 충격 받을만 하지.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겹다 진짜. 모든 말에 대꾸를 안 하니 안 답답하고 배겨? 중요하게 할 말도 있는데. 오히려 남편이 많이 답답해하였지만 그런 남편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면
어머님의 말문이 금방 터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어머님의 말문은 쉽게 열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늘 모시고 다니며 단풍 구경에 꽃 구경에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해드리며 기분 전환을 많이 시켜주었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제야 어머님은 미소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고 몇 년 동안 제 노력이 빛을 발하 작은 미소라도 볼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님, 이제 웃으시네요. 거봐요.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머님은 미소가 아름다우시니까 항상 이렇게 웃고 지내세요. 제가 언제나 웃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애비가 또 늦는다네요. 저랑 어머님 그리고 재영이 셋이서 매일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지겨운데 우리 셋이 외식이나 할까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중식당에서 배달시켜 먹어요. 나 좋아. 아빠 또 늦어?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 맨날 늦게 오고 미워. 난 짜장면 먹을 거야. 짜장면 시켜줘. 어머님의 완치와 어린 아들을 건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편은 그즘 사업이 바빠져서 늘 늦었고 접대다 뭐다 외박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가장이 바로서야 집안이 우뚝 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그저 응원하기 바빴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나가 일을 하는 사람 오죽 힘들까 하며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이따 낮에 회사에 좀 들릴까? 맨날 밖에 밥만 먹잖아. 어디라고 네가 회사를 와? 안 돼. 그리고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재영이랑 어머님이나 잘 챙겨. 네 할 일이잖아. 당연하지. 그래도 말 좀 따뜻하게 해주라. 내 할 일이라니. 너무나 부엌대기 취급하는 거 아니야? 너무해. 맞잖아. 피곤하게 그런 걸로 따지지 좀 마라. 혹시 너 여윳돈 좀 있어? 뭐 장모님이 미리 주신 돈이나 그런 거. 내가 돈이 어딨어. 당신도 알잖아. 나 결혼하고 어머님 모시느라 일도 못했고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만 생활한 거. 아휴, 다른 여자들은 부업이다 뭐다 쌈짓돈도 잘만 만드는구먼. 하여간 능력 없는 걸 길게 풀어 말하느라 애쓴다. 남편이 사업하면 저거에서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뒷배 없는 놈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참나. 돈이 급한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네. 그래도 우리 친정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럼 네가 내 뒷바라지를 잘해주던가. 내가 이런 말 안 나오게 말이야. 하여튼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니까. 남편의 말이 참 거슬렸어요. 그렇지만 일하느라 예민한 남편을 건들면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참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 지내자 남편은 제가 만만했는지 걸핏하면 가난한 친정을 걸고 넘어지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참다 못해 어느 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말씀을 하지 못하는 시어머님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남편을 매섭게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께 감동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 사람 집 못 사는 거 사실이고 사업하는 남편 뒷바라지 한번 못 해주니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엄마가 왜 흥분을 해서 날 때리는 거야? 엄마, 내 엄마 맞아?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팔 아프세요. 네?
어머님 마음 정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넌 우리 엄마가 네 편 들어줘서 좋겠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요, 원. 엄마, 그만해. 아프다고. 그만 때리라고.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며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로 인해 어머님과 더 끈끈하고 마음을 나누며 같이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집을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은 물론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에게 이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얼얼하였고 이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혼하자고. 위자료 줄게. 애도 네가 키우게 해줄 거야. 그냥 나만 놔줘.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윈윈 하자. 나 그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하고 내 사업에 진짜 도움되는 여자야. 그냥 한 사람 인생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혼해줘.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혼을 당당하게 요구해? 진짜 기가 막힌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모셨고 당신 뒷바라지도 얼마나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요구해? 당신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위자료 준대잖아.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애도 네가 키우라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건 아니지? 너 하나만 나가주면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조용히 끝내자.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전 버틸 때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말씀은 하지 못하지만 남편이 괘씸한 지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저에게 사과하라는 뉘앙스의 손짓을 하였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도 행동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었어요. 그런 모습까지 보니 그냥 정말 모든 게 부질없고 이 사람을 놔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깔끔하게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챙겨받아 아이와 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되어 몇 날 며칠 울기도 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어요. 이제는 저와 아들 단둘이 살아나가야 할 이 험난한 세상이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모셨어야 했는데 참 어쩔 수가 없네요. 전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니 아마 어머님은 잘 모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가끔 종종 문자 할게요. 재영이 보셔야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어쩔 도리가 없네요. 죄송해요 정말.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님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절 꼭 안아주었어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절 토닥여 주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새 출발을 하였고 남편이 준 위자료로 동네 작은 떡집을 개업하여 아들과 조그맣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보 같고 미련하지만 남편의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을 잘 모셔달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남편은 걱정 말라며 소송을 걸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죄를 물어도 시원찮지만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진짜 잘 모셔. 알겠지? 그래. 알겠다니까. 너만 깔끔히 내 곁에서 떠나주면 진짜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모실 거야. 그러니까
너나 잘 살아. 아, 당신 진짜 모질다. 그래, 알겠어. 어머님 때문이라도 당신도 잘 살아. 그리고 어머님 정말 잘 모셔. 꼭이야.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정신없이 일하며 살다 보니 다른 것에 여유를 둘 게 없더라고요. 그저 일하고 애 건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와 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벌이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애와도 면접을 하지 않는 남편이 1년 만에 전화가 와 저에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욕이 나왔고 인간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니네 집 앞에 어머님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모셔. 사람 잡는 노인네. 죽든 말든 난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너 나랑 이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랑 각별했잖아. 그러니까 네 엄마다 생각하고 모시란 말이야. 난 더 이상 못 데리고 있겠으니까.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머님을 그럼 내쫓았다는 거야? 이 인간 쓰레기인 건 알았지만 이거 상종 못할 놈이네. 따지고 보면 재영이도 우리 엄마 손자니까 영 남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영이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네가 데리고 살아. 죽든지 말든지 난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끊는다. 야, 전화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 게 어딨어. 당신이 인간이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쩜 이래? 이혼 전 모시던 말 못하는 시모를 내 집 앞에 뒀다는 정신나간 전 남편의 말에 전 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 앞으로 가보았고 그곳엔 보따리와 함께 어머님이 쭈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집을 나올 때보다도 더 야이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왔고 전 어머님을 보자마자 꽉 끌어안아드리며 얼른 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것 같았는데 그 집에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얼마나 눈치를 받으셨는지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러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모셨어야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뭔지 참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에 봤을 때보다도 더 마르셨어요. 참 어쩜 좋아 정말.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어머님, 이제 여기 계세요. 어머님 잘 모시라고 상간녀한테 상간녀 소송도 안 걸었는데 어쩜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데요? 기가 막혀서.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려고 해도 제가 못 보내요. 진작 연락을 하시지. 문자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어머님을 안고 오열을 하자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며 제 등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말문이 닫힌 어머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님의 음성에 놀란 것도 잠시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왔고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인지 참 그리웠어요. 어미야, 괜찮아. 그만 울어라. 나 이렇게 멀쩡한데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미안하지, 너한테는. 여기가 어디라고. 에휴. 어머, 어머님, 말문 트이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재영 아빠도 알아요? 아니, 원래 터져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놈은 몰라. 내 그놈 다신 상종 안 한다.
그동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 정말 내 아들이지만 가만둘 수 없어. 내가 이 잡것들을 요절을 낼 거야. 너한테 했던 짓까지 다 보상해 줄 거니 어미 너는 나만 믿어라. 어머님, 당장 병원부터 가요. 웬일이야 정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야. 병원은 나중에 가마. 지금 그것보다 할 일이 있어. 네가 도와줘야 한다. 나도 마음을 독하게 먹었거든. 그것들 가만 안 둬. 어머님이 말씀하신 건 놀라웠습니다. 상간녀를 집에 데려와 살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상간녀가 어머님에게 밥도 주지 않고 늘 심한 욕을 하며 무료까지 썼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도 전 남편은 웃으며 바보라서 어쩔 수 없다며 어머님 앞에서 대놓고 조롱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했죠. 어머님이 마음먹고 집을 나오려고 했으나 그땐 말문이 터지지 않아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간절히 생각나 연락을 하고 싶어도 차마 본인 아들이 저한테 한 짓 때문에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죠. 지속된 무력과 괴롭힘에 어머님은 상간녀에게 이성을 잃고 덤볐다고 했어요. 아이, 진짜? 엄마 미쳤어? 아니, 말 못하는 엄마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손을 대? 미쳐 내가 진짜. 바보 천치인 줄 알았는데 아주 힘은 장사네 진짜. 오빠, 나 이 아줌마랑 다시 못 살아. 자기가 누구 덕에 지금 밥을 얻어먹는데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말도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기가 막혀. 당장 내쫓아, 당장.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노인네가 힘만 세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지금 몇 년째 죽지도 않고 이렇게 고생시키지 아주. 내가 그나마 엄마라고 데리고 있어준 건데 엄마가 자초한 일 이제 난 책임 안 져. 당장 짐 챙겨. 이제 이 집에 발 못 붙일 테니까. 그 모습을 본 전 남편은 어머님과 살 수 없다며 상간녀 편을 들면서 어머님을 내쫓았던 거예요. 정말 부모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어머님한테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머님은 신기하게도 상간녀에게 덤비면서 갑자기 말문이 터졌다고 했고, 말문이 터졌다는 것은 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벼르고 벼렀습니다. 8년 만에 말문이 트인 시어머니 덕에 전 순간 일생일대의 반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향해 복수가 시작되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하나뿐인 자식인데 전 괜찮지만 어머님 잘 생각해 보셔요. 전 어머님 편이지만요. 걘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 나쁜 것한테 빠져서는 똑같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놈이지. 지가 누구 덕에 이렇게 호사하며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인간이 아니지. 얘따, 여기 땅 문서야. 애비는 당연히 지 앞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아.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은가 보더라. 마침 이 땅값이 지금 엄청 치솟았거든. 이걸 팔려고 하는데 아마 모를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온전히 이 땅을 내 이름으로 해주었고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노는 재영애비 이름으로 해놓았지. 그땐 내 이름으로 해놓지 말라고 했었는데 네 시아버지가 뭔가 성경지명이 있으셨던 거야. 그러게요. 어떻게 그 땅을 그렇게 배분해놓고 하필 재용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오르지 않고 정말 그대로 있는 것도 웃기네요. 아니 그리고 평수 자체도 작고요.
아버님이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걸까요? 살아생전 그렇게 금실이 좋으시더니 아버님이 떠나시고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나 봐요. 눈물이 나네요, 정말. 그러게나 말이다. 네 시아버님이 혹시라도 자식 눈치 보고 살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야. 미운 양반, 왜 먼저 가서는. 시어머니의 계획은 남편이 땅을 팔려고 할 때 명의자를 보고 분명 어머님을 다시 찾아올 거라고 했고,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1원 한 푼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 아들에게 양도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손자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론 저에게 관리를 하라고 하였고, 이것이 돈에 눈이 멀고 본인밖에 모르는 아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며칠 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표정을 하고 말이죠. 엄마, 미안해요. 그땐 내가 심했죠? 나도 모르게. 엄마가 원하면 그 여자랑 헤어질게. 나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여자랑 못 살아. 당신한테도 미안해. 집안에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거든. 엄마, 얼른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일 없다. 내가 왜 널 따라가니? 또 고려장 당하라고?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없는 셈 치마. 아니, 엄마, 말문이 트인 거야? 아니, 그럼 진작 전화를 하지. 엄마 안 그래도 엄마한테 상의할 게 있었거든. 왜? 땅 팔아달라고? 그래서 네 사업자금에 보태달라고 그 말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 아휴, 누가 모를까봐? 아니요, 엄마. 그걸 어떻게... 그래 뭐. 아신다니까 아들 한 번만 도와줘요. 지금 안 도와주면 아들 망해. 투자자들이 난리야. 꼭 이거 돌려 막아야 해. 그 아버지 땅 있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얼른 팔아서 아들 목숨 좀 살려줘요, 제발. 어쩌니? 그 땅 이미 진작 재영이 이름으로 해놨다. 이제 어미 권한이지 내 권한 아니야. 그리고 넌 내 아들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돈 때문에 왔겠지.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죽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참나. 왜 그걸 재영이 이름으로 해줘요? 어이없어. 엄마 아들이 나지 재영이에요? 당신 빨리 그거 팔아서 현금화 시켜. 나 지금 급하다고.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빨리 당장 팔아줘.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지. 당신이 콩만 먹든 말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정신 좀 차려봐야 돼. 여자한테 빠져서는 자식이고 부모고 다 내팽개칠 땐 언제고. 이젠 돈이 궁하니까 찾아와서 엄마? 아들? 꼴 좋다 아주. 우스워 죽겠어. 남편의 애원에도 전 땅을 팔지 않았어요.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와 어머님을 설득했지만 설득에 쉽게 당하지 않는 저희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상간녀 또한 눈치를 챘는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얕은 사랑이었고 우스운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못된 인간들끼리 만나게 되었는지 참 그것조차도 전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그만 헤어져. 돈 꽤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당신 엄마도 그 땅 다 손자 이름으로 해놨다며. 당신 친권 양육권 포기한 마당에 그 땅을 돌려받을 수나 있겠어? 난 사랑 없이는 살아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내 씀씀이.
너 진짜 너무하다. 난 처자식 다 버리고 널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네가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너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내쫓았는데 사실 그 일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지금 그 땅 팔 수 있었다고. 알아? 그날 네가 좀만 참았어도 그 땅이 우리 땅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엄마 내쫓고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야? 너도 책임 있어. 넌 나 못 떠나.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 남남이잖아. 내가 싫으면 이 집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난 당신한테 처자식 버리고 나한테 오라고 한 적 없어. 당신이 알아서 버리고 온 거지. 그러게 조강지철을 왜 버려? 당신도 똑같이 당하는 거지. 남편은 상간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간녀를 상대로 노인을 괴롭히고 무력을 가한 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인의 엄마에게 한 짓을 방치하고 있다가 헤어지자고 하니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것이죠. 상간녀는 마지막에 본인도 시어머니에게 맞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오히려 시어머님이 맞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어요. 아주 막장 드라마 그 자체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구속이 되었어요. 사업을 벌려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만 받아놓고 정작 진전이 되지 않아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돈은 이미 사업하는 데 들어갔지만 적자나 다름없어 돈을 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답니다. 위덜은 공경하지 못하고 처자식을 버린 대가를 이제서야 톡톡히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통쾌하였어요. 사실 더욱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인데 고작 구속이라니. 참 애통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구속되기가 싫은지 빌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르기 시작하자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이래야겠냐? 내가 그래도 재영이 아빠인데 콩만 먹을 수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니? 그 돈만 해줬으면 내가 사기꾼으로 콩밥을 먹겠어? 너 진짜 독하다. 그래도 한때는 살 부비고 살았던 사이인데 진짜 이럴 수가 있냐?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네가 어떻게 이래? 엄마는 네 말 들을 거야. 그러니까 나 좀만 도와달라고 네가 설득 좀 해봐라. 당신이 더 독하지. 당신은 핏줄까지도 버리는 사람이잖아. 그게 어머님이건 자식이건 본인 앞길에 도움 하나 안 되면 바로 내팽개 쳐버리는 당신. 그러니 벌을 받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서 말이지. 나랑 재영이한테 상처 준 것, 그리고 어머님한테 상처 준 거, 다 그 깜빵 안에서 회개하고 사죄하고 새 사람 되길 바랄게. 이제 이로써 보모 자식과 여는 여기서 마지막이야. 나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말아라.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여자한테 빠진 것도 모자라서 지엠이고 처자식이고 다 버리는 무책임한 것.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아주 원통하다 원통해. 깜빵 들어가서도 편지 쓰지 마라. 너랑 그냥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다신 볼 일 없을 거다. 아, 엄마. 진짜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버려요? 그게 엄마예요? 아빠가 알면 진짜 기가 말 일이지. 엄마까지 왜 이래? 그땐 내가 진짜 앞뒤 분간 못했을 때라니까. 나 이제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제발 엄마가 한 번만 나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여자에 눈이 돌았었나 봐. 엄마 미안해. 제발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요. 엄마한테 자식이 나밖에 더 있냐고. 입 다물어 이거 싸. 애미 고려장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널 버린다고? 난 이미 너한테 버림받았잖니. 그때후로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알겠어?
깜빵에서 나와도 찾지 마. 네 인생 알아서 개척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으란 말이야. 이제 진짜 당신이랑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네? 내가 미쳤지 진짜. 그렇게 남편은 징역으로서 벌을 받았어요. 상간녀 또한 남편이 고소하여 무력을 쓴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답니다. 여담으로 어머님께서 상간녀가 괴롭힐 때마다 모든 것을 녹음해 놓았었거든요.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벌금형과 함께 어머님께 위자료까지 주어야 했죠. 그리고 전 그 상간녀가 괘씸하여 지난번에 못한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간 사실 자체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적극 상담을 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상간녀는 갑작스런 상간 소송으로 멘털이 털렸는지 모든 의욕을 다 잃어보였어요. 그리고 6개월간의 법정 싸움 끝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뭐 그리 대단한 사랑을 한다고 부모고 자식이고 아내를 다 버렸을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애초에 아이 아빠 자질이 없던 사람이라 생각하니 제 마음에 남아있는 미련 또한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전 묵은지증이 내려간 듯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맙다 아가. 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내가 너 아니었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하면.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다름없잖아요.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재영이랑 저 어머님 이렇게 세 식구 잘 살아봐요.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서 더 잘하면 어떡해. 지금도 이렇게 충분한데. 정말 고맙다 아가야. 남편 죽고 너라도 의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힘든 일 있으면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기대고 의지해. 알겠지? 고맙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 옆에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 옆에 오래오래 살아계셔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시어머니와 전 특별한 고부 사이로 지냈답니다. 친정엄마와 딸처럼 말이에요. 모든 재산을 제 아들 앞으로 돌려놓고 어머님은 그렇게 평생을 제 옆에서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돌아가시는 날 얼마나 편해 보이시던지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님께 가는 길이라서 그런지 어머님은 그 어떤 얼굴보다도 제일 편안해 보이셨답니다. 벌써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7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이 어머님 장례식 때 상주가 되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렸는데 이게 어머님이 원하던 거여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저와 제 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옆에 친정엄마 같은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 마음이 허하다가도 슬프기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걸 지켜봐 주시겠죠. 제 인생에서 남편은 진작에 잃었지만 또 다른 엄마를 얻은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 않은 인생 같아요. 정말 믿고 싫은 전 남편이지만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어서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글을 쓰는 내내 어머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네요. 내일은 아들과 함께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납골당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